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과거의 기억 속에 우리를 가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깨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음 막이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겨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먼저 떠나갈 이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강의실. 단상에 조명을 받으며 서 있던 젊은 여성이 마이크를 내리고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뒤 몸을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 숨을 죽였던 200여 명의 청중들이 일제히 박수로 화답했다. 은정은 고개를 들고 앞으로 흘러내린 굵은 컬의 갈색 파마머리를 귀 뒤로 쓸어 넘겼다. 입고 있는 밝은 아이보리색 정장보다 조금 진한 피부색은 건강미를 풍겼고 옅은 화장에도 잡티 없는 깨끗한 얼굴은 2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청순해 보였다. 은정은 박수 소리가 스스로 찾아들 때까지 청중들을 바라보며 기다려 주었다. 미소 띈 그녀의 얼굴은 겸손하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사람들로부터 갈채를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숨만 쉬었을 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상태로 수년을 보낸 그녀였다. 삶을 포기한 채 지내다가 결국 수중에 지폐 한 장 남지 않게 돼서야 친한 친구의 권유로 우연찮게 첫 강의를 하게 되었다. 청중들 앞에 나와 희망이란 단어를 처음 내뱉었을 때는 마치 사람을 속이는 기분이 들었지만 차츰 스스로 내뱉는 말에 최면이 빠진 것처럼 강의가 끝날 때면 청중들보다 그녀 자신이 더 큰 힘을 얻곤 했다. 이제 희망이란 단어는 그녀에게 있어서 종교와도 같은 것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야만 자신도 그 희망이라는 것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더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고 이후 그녀는 희망 전도사란 별칭을 얻으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강의실 전체 조명이 커지자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강당 밖으로 나갔다. 몇몇 사람은 그녀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거나 같이 사진을 찍어갔다.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갔을 때쯤 자료를 정리해 가방에 담고 있던 은정에게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은정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가운데 머리가 조금 벗겨진 중년 남성이었다. 오래 깎지 않아 거친 수염이 뺨을 덮고 있었다. 은정은 자신의 강의를 듣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았다.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처럼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때문에 이런 강의가 끝난 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말씀을 들으니 위로가 됩니다. 제 강의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니 다행이네요. 인사를 나눈 뒤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마도 무언가 할 말이 있어 그녀에게 온 것은 아니었는지 그제야 하고 싶은 말을 떠올리려 애쓰는 것 같았다. 그런 일은 흔했기 때문에 은정도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남자는 애꿎은 머리를 만지며 바닥을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입을 뗐다. 저희 혜리는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피아노를 쳤으니까 8년을 넘게 피아노를 배웠던 거죠.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한 적도 있답니다. 우승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했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의 피아노가 거실에 있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앞에 앉아 있곤 하죠. 아이를 떠나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연습했던 악보는 아이가 넘겼던 악장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언제나 한번 제가 쳐보려고 해봤는데 악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알더라도 아이처럼 칠 수는 없겠죠.
근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피아노를 보고 있으면 우리 해리가 자꾸 떠오릅니다. 다들 이젠 잊어야 한다는데 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피아노를 버려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정은 남자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딱딱한 빵 껍질 같았다. 피아노를 치운다면 있는데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억지로 잊으려 한다고 잊혀질까요? 기억이 난다면 그냥 기억하세요. 대신 되도록 좋았던 추억만을 생각하시고 그 추억 때문에 괴로워하시면 안 돼요. 따님도 아버님이 자신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하길 바라진 않을 테니까요. 현실에서 도망가려 하시면 안 돼요. 현실을 인정하고 극복해내야 하죠. 마음 굳게 먹으세요. 남자의 손을 쥔 은정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은정이 손을 놓자 그의 묵직한 절망이 손끝에 베어냈다. 남자는 어수룩하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강의실 출입문 쪽으로 힘없는 발걸음을 옮겼다. 역시 안흥정 강사십니다. 저분도 강사님 말씀을 듣고 큰 힘을 얻었을 겁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슬며시 다가오면서 말했다. 그는 그녀를 이번 강의에 초빙한 구청 직원이었다. 얼마 전 해당 구에 위치한 오래된 전통시장에서 큰 화재가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래된 시설 때문에 발생한 누전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이 소방사의 추측이었다.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다수의 상인들은 사실상 보상받을 길이 없어 막막했다. 그 중에는 생계수단뿐만 아니라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상인들은 작은 상가에 쪽방을 만들어 쉬기도 했는데 이 화재로 7명의 소중한 생명이 가족의 품에서 떠났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계단을 오르던 남자가 출구 밖에서 사라질 때까지 은정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은정은 그의 처진 어깨를 보고 있으니 그의 심정이 어떨지 떠올랐다. 끝을 알 수 없는 절망, 대상을 찾을 수 없는 분노, 잊으려 노력할수록 더욱 커지는 그리움.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었다. 틀림없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강사님은 그렇게 말해줄 자격이 있으니까요. 은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격? 무슨 자격 말인가? 내 고통이 내게 어떤 자격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말인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울컥 화가 치솟았다. 하지만 분노를 억누르고 다시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기 시작했다. 더 말을 했다가는 자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었기에 입술을 꾹 다물었다. 갑자기 싸늘해진 그녀의 모습에 구청 직원도 자신이 무언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은정에게 말했다. 혹시 차를 갖고 오셨습니까? 밖에 비가 오는데 댁까지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서류 정리가 끝난 가방을 들고 은정이 대답했다. 전 괜찮아요. 우산도 가져왔고 역도 가까우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면 돼요. 강의료는 계좌로 입금 부탁드려요. 계좌는 문자로 남겨드리죠. 그럼 이만... 가볍게 목 인사를 하고 그의 옆을 지나쳐갔다. 네?
그녀가 계단을 오를 때 뒤에서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강당에서 나오자 바람에 밀린 빗물이 요란하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살짝 열린 창틈으로 빗물이 들이쳐 복도를 적셔 놓았다. 은정은 손으로 밀어 창문을 닫았다. 걸음을 멈추고 창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언젠가 선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거리에서 피어오르는 젖은 흙먼지 냄새가 좋다고 말했었다.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한데 은정의 가슴이 시큰거렸다.